오늘은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이중성은 물리학 일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거죠. 그 빛의 이중성 첫 번째로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빛의 본성을 알기 위한 과학적 탐구가 17세기부터 시작되었고, 빛을 입자라고 주장하는 입자설과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파동설이 19세기 후반까지 이제 대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다 잘 아는 것처럼 현대에는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이 이제 동시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그런 입자설과 파동설이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주장들이 펼쳐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제 좋아요 부탁을 하고요. 먼저 빛의 입자설인데, 입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점 한번 보도록 하죠. 입자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입자란 아주 작고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물체를 의미하고, 물리학에서는 입자는 공간상 한 점에 위치하도록 이상적으로 모형화된 실체이다 하는 겁니다. 빛의 입자설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과학자가 있죠. 아이삭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빛의 직진성과 물체의 그림자, 물체의 그림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광원, 지금 같은 경우는 태양이 되겠죠. 태양 광원으로부터 이렇게 비추면서 그런 직진성하고 물체의 그림자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실로부터 빛은 광원에서 방출되어 빠른 속력으로 공간을 퍼져 나가는 뭐 작은 입자의 흐름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이걸 가지고 빛의 굴절도 이제 설명을 했어요. 뉴턴의 입자 모형으로 설명한 빛의 굴절을 보게 되면 여기 물이 있고 공기가 있는데, 물 이렇게 빛의 입자가 공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물에 들어오면 물 입자가 빛 입자를 끌어당겨서 이 방향으로, 연직 방향, 이 방향으로 속력이 더 증가를 해서 이렇게 굴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19세기 중반에 푸코라는 과학자가 이걸 실험을 해서 이게 틀렸다 하는 것을 이제 밝혔죠. 그리고 이제 빛의 파동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파동은 어떤 한 곳에서 에너지가 흔들림을 통해 다른 곳으로 전달되어 나가는 과정을 것을 말하고, 간단히 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뉴턴과 같은 시대에 크리스찬 호이겐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그런 과학자가 이런 파동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파동 모형으로 빛의 반사와 굴절도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뉴턴과 하이언스의 주장이 양쪽 다 이제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뉴턴의 명성 때문에 빛의 입자설이 더 많은 지지를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파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은 19세기 초에 영 이중 슬릿 실험. 앞에서 우리 파동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면서 이런 실험을 설명을 했어요. 이와 같이 이제 아파처 두 개를 슬릿을 이렇게 뚫어놓고 S1, S2 이렇게 뚫어놓고 거기에 이제 빛을 이렇게 입사를 시켜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거가 그 마루와 마루, 골과 골, 그리고 마루와 골을 만나는 거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밝은 띠와 어두운 띠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뭐를 주장을 하냐면, 얘는 이제 빛의 파동이라고 하는 주장을 이중 슬릿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실험이 되겠고요. 파동설을 주장하는 영의 이중 슬릿 실험 후에 여러 가지 실험들이 나타나는데, 프레넬이 영의 이중 슬릿 실험 몇 년 뒤에 간섭과 회전에 관한 여러 가지 실험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19세기 중반에 푸코가 뉴턴의 입자설에 의한 예측과 반대로 물속에서 빛의 속력이 공기 중에서보다 느리다는 사실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빛의 파동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맥스웰 방정식을 만들어서, 맥스웰이 푸코 실험 후에 맥스웰이 전자기 이론을 완성하고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으로 헤르츠가 1887년에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검출함으로써 빛의 파동설을 완전히 확립해서 빛은 이제 파동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이 당시 알려진 빛의 성질들 대부분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 이루어진 몇 가지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9세기 말에 헤르츠가 이제 한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광전 효과와 광량자설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이제 한번 다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무엇인가 하는 것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이 파동설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어서 여기 금속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금속 판이 있어요. 금속 판에다 빛을 이렇게 비추었어요. 빛을 비춰서 하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여기 이제 빨간 것들이 전자인데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광전자라고 하는 빛을 받아서 빛을 받으면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얘기를 했다. 그것이 이제 파동설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런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광량자설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광량자설이 뭐냐면 빛은 연속적인 파동의 흐름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에너지, 광자의 흐름이다 하는 거고요. 광자가 가진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봤던 이런 소식들이 돼요. 에너지는 HF 플랭크 상수이고 이게 진동수이고 이건 파장으로 바꾸게 람다분의 C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우리 광전 효과와 광량자설을 자세하게 할 예정이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런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줄거리를 한번 보면 빛의 이중성,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빛의 이중성의 그 인트로덕션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빛은 입자일까? 파동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빛의 간섭과 회전은 빛의 파동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고 광전 효과는 입자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현대에는 요즘에는 이제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빛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빛의 이중성이잖아요. 그리고 즉 빛은 전자기파이면서 동시에 광자의 흐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러나 한 실험에서 두 가지 성질이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빛이 파동성을 관찰하는 실험에서는 입자성이 나타나지 않고 입자성을 관찰하는 실험에서는 파동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을 볼 때는 뒷면을 볼 수 없고 뒷면을 볼 때는 앞면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빛의 이중성 하는 부분에서는 빛은 입자성도 갖고 있고 파동성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에 이제 관련 영상을 올려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독을 신청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